저는 올해 69,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동네 분들은 절 보면 아이고 며느리 복도 많지라 하세요. 그 말 예전엔 그냥 넘겼지만 요즘은 되묻습니다. 복이란 게 뭘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세요. 시집 와서 40해. 누군가 절 이름으로 불러준 기억이 손가락에 꼽힙니다. 대부분은 야 또는 그거였죠. 국이 끓는지, 마늘은 다졌는지, 빨래는 헹궈졌는지. 제 하루는 집안일 체크리스트로 시작해 눈치로 끝났습니다. 22살의 시골에서 서울 변두리로 시집 왔습니다. 첫날 저를 본 시어머니는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여긴 큰며느리 방이고 너는 부엌 옆 조그만 방. 큰며느리는 혼수와 전세 보탰고 넌 몸 성한 거로 갚으면 된다. 그날 밤 집안 뒤쪽 세탁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며느리는 잠이 많으면 복이 달아난다. 새벽 5시에 대길 대청 쓸어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감정은 소음이라는 걸. 남편은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 맞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죠. 가끔 술 먹고 들어와선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이에 끼어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현실을 바꿔주지 않더군요. 다음 날이면 또 어머니 뒤로 숨었으니까요. 제가 번 돈은 생활비, 시댁 공과금, 제사 비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 말대로 체면상 통장은 어머니 명의로 관리됐습니다. 며느리 통장. 밖에 나가면 누가 뭐라 하겠냐. 그 시절엔 그 말이 당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낮엔 반찬 가게 서빙을 보며 번 돈이 매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늘 돈 없다는 소리. 명절에 큰며느리 집은 냉장고 바뀌고 거실 장판 새로 깔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시댁 체면 세워줬지. 넌 살림 잘하는 게 효도여. 그 말이 늘어갈수록 제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수첩에 제 수입과 지출, 현금 넣은 날짜, 봉투 색깔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라도 내가 증언자가 되고 싶어서. 남편은 50대 중반에 뇌출혈로 급히 떠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듣고도 눈물이 안 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제보다 먼저 조의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이건 내 아들 거다. 며느리 손탈돈 아니여. 그날 밤 빈소 옆 탕비실에서 종이컵 커피를 3잔 비웠습니다. 커피는 쓰지 않았고 세상이 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자 시댁 식구들의 말은 짧아졌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예, 올케는 방 빼줘요. 그 집은 구청에 등록된 어머니 단독 소유였습니다. 전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요금도 시댁 가족 플랜으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낮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알아봤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줬죠. 배우자 사망 신고 전기가스 명의 변경도 같이 하세요. 작은 파란 도장 하나가 제 인생에 찍히는 소리 또렷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존심이 강했고 병원에서는 늘 큰 소리를 치셨죠.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요. 정기검진, 처방전 수령, 병원비 계산. 제가 다 했습니다. 가끔 교회 권사님들이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달라졌죠. 우리 순자가 다 해. 그 말 한마디가 어색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름을 듣는 기분, 누군가 절 사람으로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겨울이 깊던 해, 시어머니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나이와 기저질환 고려하면 퇴원 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절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그 두 글자에 목이 메었습니다. 내 방 장롱. 아래 칸 맨 뒤. 봉투 하나 있어. 안에 통장들이랑 위임장, 인감증명 몇 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 거꾸로. 왜요, 어머니? 묻자 내 돈, 내가 번 돈, 내가 잘 간수했지. 그분은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심근경색,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고 새벽녘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 슬리퍼가 시큼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한 공기는 오래된 김 서린 창처럼 뿌예 보였죠. 장롱 아래 칸을 열자 크림색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형 통장들이 모래알처럼 뽀드득거렸습니다. 예금주 박복순, 정기예금 만기 자동제 예치 카드 연동 없음,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위민 박복순 수임인 김순자. 맨 아래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개설 1999년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제 일자리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푸드 80만 원, 시장 노점 45만 원, 현금 입금 3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줄게란 말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돈을 시댁 체면과 남편의 무책임으로부터 분리해 지켜왔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기표 128번. 장구직원은 인감과 위임장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객님, 이 통장들은 법적 권리자가 고객님이십니다. 위임은 사망으로 소멸하지만 예금 원장과 거래 내역상 실질 소유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과 별개로 귀속 근거를 제출하시죠. 직원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20년치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날짜, 금액, 봉투색, 입금 시간. 이건 거의 회계장부 수준이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오기가 누군가의 증빙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들 단톡방이 시끄러웠어요. 어머니 통장 우리 것도 포함이야. 며느리가 꿀꺽하려 한다. 저는 조용히 캡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에 나갔습니다. 큰 방상 위엔 유족 분할표가 펴져 있었고 큰 시누이는 아는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죠. 어머니 명의 통장 전액 상속 재산이래. 제가 말했습니다. 상속은 상속대로 하세요. 다만 이 통장들은 제 명의 통장과 실소유 입증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입금인의 사업자명, 노점 입금 현금 증표, 수첩 기록, 그리고 어머니 위임장 인감입니다. 작은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명의인데 내가 뭔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관리한 돈입니다. 남편과 당신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체면 뒤에 숨겨놓은 제 노동의 대가요. 잠시 정적.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있었어? 순자 돈 내가 지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짓이면 무너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가정법원 조정에 갔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검은 코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서류철 사이로 사람들의 작은 한숨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은 제 수첩, 통장, 입금증, 위임장, 인감증명, 그리고 은행의 거래사 실확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장기적 지속적 입금, 실질 소유자 김순자, 위임 관리의 정황 명백, 상속 대상에서 분리로 보임. 그 말에 작은 시누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 저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방식은 말보다 서류가 증명해 주고 있었으니까요. 발길이 향한 곳은 교회 지하 소예배실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이미 장의식장에서 내려왔지만 교회 집사님이 작은 액자로 다시 세워주셨죠. 촛불이 떨리듯 흔들렸고 그 빛이 어머니 얼굴을 부드럽게 훑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복수, 그렇게 하셨군요.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몫을 지켜주는 복수. 결국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말 끝에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은 시끄럽지 않고 복수는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걸. 그 후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제 이름으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명의 변경, 휴대폰 요금제 분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시니어 바우처 안내도 들었죠. 은행에선 인터넷 뱅킹과 OTP를 발급받고 자동이체 목록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식재료도 달라졌습니다. 제 입맛이 들어갔거든요. 김장철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김치 한 통, 근처 경로당엔 단지 모임에서 떡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은 이런 모양일지 모른다고. 어머니 방 장롱 안쪽 봉투 사이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습니다. 순자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 수고는 종이에 남기고, 은행에 남기고, 내 이름에 남겨라. 나는 무식하지만 그건 알았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가슴에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거칠고 서툴렀지만 내 편이 되는 데엔 충분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으십니다. 며느리로 살아서 복 받았지?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네, 덕분에 제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복수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내 몫을 내 이름으로 지키는 것. 남이 가져가려 손을 뻗었을 때 서류로, 기록으로, 절차로 조용히 막는 것. 그리고 언젠가 영정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 당신이라면요. 그 봉투를 열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